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밤사이 증시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또 하락에 대한 침체 굉장히 또 길게 이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뭐 계절적인 요인 지금 계절은 바뀌는데 증시에 대한 온도차는 잘 안 바뀐다. 이런 이슈로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일단은 나온 대목이 연준은행 총재 중 한 명이 금리를 이제는 올릴 때가 아니라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한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들, 서민 먹거리,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흥이 안 나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오늘 지금 뭐 기술주들이 대거 지금 올라졌어요. 그래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 올라와줬다. 2.3%. 그래서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반등이 세게 나와줄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놨다. 지금 이제 이런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나온 대목이 연은 뉴욕 증시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일부 인사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꺼내. 그래서 11월 정례 회의가 지금 열흘 정도 남았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래서 일단은 올리는 건 정해진 겁니다. 0.75 정도.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과도한 긴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온 후 미 국채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증시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과도한 둔화를 우려해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내년 초에는 인상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장 초반 4.3% 넘었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세, 주식과 국채금리 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8시 20분쯤 4.3%를 갔다가 4.2% 등락, 그리고 4.3, 4.5 초반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0.75포인트 75bp를 올릴 확률은 94%, 지금 0.5% 인상 확률은 5.8%. 0.75 올리고 여기서 이제는 지금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2분이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 완화하는 것 논의할 때 됐다. 그래서 일단은 좋게 나왔는데 대목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의 말을 따라서 갈지 안 갈지는 좀 길게 봐야 될 대목이에요. 유가가 불안하고요. 전쟁에 대한 위협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이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내려오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누가 될지. 그래서 같이 경합을 벌였던 수색 장관 인도계죠. 그래서 젊어요. 80년생 수색 장관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올라올 것이냐. 그래서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인도계를 찍어줄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명예로 퇴진했던 존슨 총리를 다시 부를까? 지금 이런 포인트인데 글로벌적으로 이 경제를 살리지 못한 지금 이 결과가 처참하게 지금 수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극우파 100년 만에 무솔리니의 지금 후계자라고 불리는 극우파 여성 지금 총리가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지 못하면은 일단 트러스 총리 내려온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첫 번째 희생양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영국 총리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지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시키고 증시를 들어 올려줄 수 있을지 요 포인트.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고점이 16,000인데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사고 싶어지는 가격대죠. 그런데 절대 몰빵은 안 된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좀 돌아서주지 않을까. 또 국민적인 여론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조금씩 들어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강력한 미국 시장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있고 중국, 지금 유럽, 뭐 글로벌적으로 다 있지만은 미국만큼 강한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가시고요. 지금 뭐 1년 금년도 내내 지금 1월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1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구간을 지내고 언젠가는 반등 포인트가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여전히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공매도 하고 사측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미진하다 이런 두 포인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LSA가 이제 25,000주 들어갔고요. 외국인 3만 주, 기관 58,000주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나온 대목이 옥토버 20일 서스캐처원 바이오시미러 스위칭 정책 시행 6번째 캐나다주.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전환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없다 이겁니다. 코로나빨로 힘들고 경기 침체로 어렵고 그런데 누가 오리지널 쓰겠느냐. 그래서 오리지널 팔리고 시밀러 안 팔린다. 이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다. 싸고 좋은 이 시밀러는 전 세계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지금 요 포인트죠. 그래서 캐나다 6번째 주이자 7번째 관할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공 약물에 대한 접근과 신약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스캐처원 약국계에게 재투자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등등 해서 이제 스위칭 지금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야, 개량 신약.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캐나다 관절염 연구소 존 에스데일 박사는 BC 프로그램과 그 전환 계획에 찬사를 보내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년부터 BC 환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행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왔다. 그래서 공중보건 계획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생물 목록 추가. 그래서 시밀러 캐나다 성명을 냈고요. 그래서 온타리오, 매니토바 쭉 해가지고 유사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24,000명 오리지널 생약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6개월 동안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10,000에서 25,000달러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재정 부담이 된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서스캐처원 약국의 적용을 받고 관절염,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건선. 그래서 내년 4월 말까지 약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49개의 시밀러가 승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시밀러의 뭐 지금 탑티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금 오래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 뭐 금리를 안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것이고 경기 침체를 뚫고 올라가려면 결국 유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 우리나라, 글로벌적으로 이 석탄, 석유를 제외하고 원전에 대한 비중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상용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싸게 안전하게 전기를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좌우조가 큰일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료가 지금 월 15만 원인데 30만 원 올라간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알던 대영 제국, 선망, 동명의 대상, 유럽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 경관은 아주 삐까뻔쩍하죠. TV에서도 뭐 유럽을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캠핑이라든지 여행, 배낭여행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실상 뚜껑 열어보면은 그렇게 잘 산다는
그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관광으로 좀 많이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지금 유럽 내부에서도 힘들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등해서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시밀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